네, 목차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뭐라고 할 거냐면 튜플과 또 반복문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목차를 만들었죠. 튜플도요. for in 구문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튜플도 반복 가능한 타입, 이터러블이에요. 이터러블 반복 가능한 타입이고 for in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동작하는 방식은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서 어떤 일을 하듯이 튜플도 마찬가지예요. 튜플도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x가 있다 in 하고서 괄호를 쓰면 이거 튜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튜플. 그럼 반복할 게 아무것도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1,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 30 그냥 아무렇게나 넣었어요. 네. 이거 튜플이죠. 변수에 저장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숫자 5개로 이루어진 튜플 안에서 x를 하나씩 꺼내면서 출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냥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출력해 준 것뿐이에요. 그죠? 뭐 동작 방식이 튜플일 때나 리스트일 때나 달라질 이유는 없어요. 어, for in이 동작하는 방식은 이터러블에서 반복 가능한 타입에서 아이템들을 순서대로 첫 번째 아이템부터 두 번째 아이템, 세 번째 아이템, 네 번째 아이템, 마지막 아이템.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변수에다 넣어주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게 반복문입니다. 네.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죠? 튜플로도 2차원 튜플을 만들 수 있어요. 뭐 여기서도 매트릭스라고 한번 우리가 변수를 선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튜플. 큰 대괄호가 아니라 작은 소괄호를 사용하면 튜플. 튜플이 튜플들을 가지고 있으면 2차원 튜플이 되는 거예요. 튜플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리스트가 튜플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 방식은 다 똑같아요. 네, 간단하게 1, 2, 3 이렇게 해보고요. 4, 5, 6 하나만 더 할까요? 7, 8, 9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행도 3개, 컬럼도 3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런 이런 튜플이 있을 때 반복문을 사용해서 출력을 해보십시오. 반복문을 사용해서 출력을 하시는데 출력의 모양은 1, 2, 3,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4, 5, 6,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7, 8, 9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반복문으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세요. 네. 반복문 2번 쓰셔야 되겠죠, 아마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튜플도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 매트릭스, 저기, 리스트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 보면, 인덱스 0번, 그러면 얘가 리턴해주는 거, 얘가 찾아주는 거는 인덱스 0번에 있는 첫 번째 튜플을 찾아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1, 2, 3, 괄호로 표시가 됐죠? 이거 튜플이란 뜻이고, 튜플이란 뜻이고. 다시 인덱스 0번 이렇게 하면 이 첫 번째 튜플의 첫 번째 원소라는 의미니까 숫자 1. 그죠? 요거는 뭐 인덱스 사용하시는 방법은 리스트와 똑같다. 요거는 요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반복문 아까 써보자라고 했었죠. 자, for 이거를 하나씩 네, 죄송합니다. 네. 원소를 하나씩 꺼낼 거예요. 그죠? 자, 하나씩 꺼내니까 한 개 행에 있는 원소들을 꺼내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저는 변수 이름을 row라고 할 거예요. 어디에서 꺼낸? 매트릭스에서 꺼낸 행이다라고 할 거예요. 자, 일단 얘만 그냥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row 하고서.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출력해줘요? 첫 번째 row가 1, 2, 3이라고 하는 튜플이니까 1, 2, 3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한 거고. 끝나서 다시 올라가면 두 번째 아이템이 또 튜플이니까 그 튜플을 그대로 출력을 한 거고요.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 아이템은 이것도 역시 튜플이니까 그 튜플을 그대로 출력을 한 거죠. 제일 마지막에도.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로우를 요거 하나라고 생각하고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또 로우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 있는 1, 2, 3이라는 튜플이다라고 생각하고 코드를 작성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씩 꺼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를 꺼내겠다. 어디에서? 로우에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옆으로 출력할 거죠. 옆으로 출력할 거니까 and를 기본값인 줄바꿈이 아니라 기본값 대신에 탭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놔두게 되면 모든 원소를 다 줄바꿈 없이 옆으로만 출력하겠죠. 그러니까 한 개 행을 출력한 다음에는 줄바꿈을 하나 넣어주시면 원하는 형식의 출력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죠? 질문 없으시죠? 튜플에서 마지막으로요. 사실은 리스트에서도 가능한 거긴 한데, 네, 리스트 또는 튜플의 디컴포지션이라고 할게요. 우리말로는 분해라고 합니다. 분해. 네. 리스트에서도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튜플에서도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꽤나 자주 이거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해요. 이거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튜플을 하고 있으니까 튜플이라고 할게요. 인티저스라고 하는 튜플이 있어요. 이런 튜플이 있는데, 뭐 여기에 1, 2, 3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는 하고 싶은 게, x라고 하는 변수에 이 첫 번째 숫자 2를 저장하고 싶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변수에는 두 번째 숫자 2를 저장하고 싶고,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변수에는 세 번째 원소인 3을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원소들이 많으면 이게 하나씩 코딩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몇 개 없을 때, 아이템들이 몇 개 없을 때, 그런 것들을 각각 하나씩 변수에 저장해서, 뭐 얘네들을 뭐 더하기를 하거나 빼기를 하거나 다른 데 전달하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원소를 X에다 저장하겠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인티저스 인덱스 몇 번? 인덱스 0번.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인티저스 인덱스 1번. 인티저스 인덱스 2번.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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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면 되죠? 네. 자, 요거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하고 변수 선언할 때 간단한 경우에 이렇게 변수를 세 개를 한꺼번에 선언하면서 할당 연산자 하나로 할당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인티저스의 인덱스 0번, 인티저스의 인덱스 1번, 인티저스의 인덱스 2번.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어,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변수에다 할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변수에다 할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값은 세 번째 변수에다 할당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순서대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선언되어져 있는 변수 개수하고요. 오른쪽에 전달하는 값들의 개수가 같아야만 돼요. 다르면 이거 에러 나는 문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문장이 간단하면 이렇게 그냥 한 줄에 변수 3개, 할당 연산자 1개, 그리고 값들 3개를 나열하시면 돼요. 자, 이게 번거로운 거예요. 뭐 프린트 해보시면 프린트 X, Y, Z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시면 네, 1, 2, 3 하나씩 출력했죠. 그죠? 이거는 X도 출력하고 Y도 출력하고 Z도 출력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 할당이 된 거를 확인을 했죠. 그죠? 어, 됐습니까? 네. 자, 이게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사실 두 번째 방법은 세 줄을 쓰는 거를 그냥 한 줄에다 쓴 거밖에 없어요.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가 디컴포지션이에요. 이렇게만 쓰는 거. 훨씬 간단해졌죠. 단, 주의하실 거는 있어요. 얘가 아이템이 몇 개니까? 세 개니까. 변수를 몇 개? 세 개. 그러면 순서대로 넣어준다는 뜻이에요. 순서대로. 얘가 아이템이 세 개인데 변수를 두 개만 선언한다? 안 돼요. 이거 안 되고. 아이템이 세 개인데 X, Y, Z에다가 W까지 해가지고 변수를 네 개 선언한다?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디컴포지션은 말 그대로 얘가 원소가 몇 개 없을 때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새로운 변수에다 하나씩 하나씩 이게 분해잖아요. 분해. 분해해서 넣는다. 이런 분해해서 넣는다. 그게 디컴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를 번거로우니까 간단하게 쓰려고 만들어진 문법이 디컴포지션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주의하실 거는 이게 리스트여도 되고요. 튜플이어도 돼요. 리스트도 되고 튜플도 돼요. 둘 다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리스트 또는 튜플 이렇게 썼던 거고요. 주의하실 거는 얘가 아이템을 3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변수도 3개를 선언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아이템을 2개만 갖는다. 그러면 변수를 선언하실 때 2개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사용하는 문법을 디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하나만 더 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름들이라고 하는, 이번에는 리스트로 만들어 볼까요? 리스트가 있어요. 어, 어, 화면 홍길동입니다. 오쌤도 있어요. 자, 이렇게 2명이 있어요. 이렇게 문자열이 2개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른 변수에다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변수가 몇 개 있으면 되냐면 2개 있으면 돼요. 그죠? 사람이라고 할까요? person 1번, person 2번.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name, z.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names라고 하는 리스트를 분해해서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에다가 각각 값들을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자열은 첫 번째 변수에, 두 번째 문자열은 두 번째 변수에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네, 보셨습니까? 자, 이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펄슨 1번, 그다음 펄슨 2번, 이렇게. 네, 펄슨 1번은 홍길동이 맞고요. 펄슨 2번은 오쌤이 맞습니다. 네, 디컴포지션 절대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리스트나 튜플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변수에다가 하나씩 넣어준다. 원소의 개수가 적을 때, 그리고 그 원소들을 우리가 하나씩 변수에 저장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디컴포지션. 네, 요 정도로 해서 저희가 리스트와 튜플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을게요. 딕셔너리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그 자료 타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깃허브에 제가 저장해 드리고요. 저는 튜플과 꼭, 네, 이렇게 하면, 네,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흰색으로 좀 다시 좀 바꿨어요. 저장됐고요. 저장됐고, 제 깃허브 들어가 볼까요? 깃허브에 랩 파이썬, 우리 파이썬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음. 자, 보시면 8번이라고 제가 한 20분 전에 만들어둔 파일이 있어요. 네, 요거 열어보시면 되고요. 열어보시면 되고, 네, 문제는 10개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요거 실행하시면 돼요. 임포트 문장은 실행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구글 콜앱에서 연결하시면 되겠죠?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저장할 때는 여러분들 콜앱에다 저장해 버리시면 돼요. 여기 링크 있으니까. 1번 문제 질문 받을게요. 어려운 거 있으세요? 이거 수업 시간에 한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아, 똑같은 거랬죠, 사실. 글자 수 5개, 6개, 6개 하고서 리스트에다가 글자 수들을 저장하자. 이거잖아요. 그죠? 네. 혹시 1번에서 어려운 거 있을까요? 없죠? 네. 1번, 여기 밑에다가 코드셀 만들어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2번도 우리 비슷한 거 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 제가 0하고 1만 저장을 했죠. 그래서 0이면 남자, 1이면 여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는 숫자를 1, 2, 3, 4라고 했어요. 1, 2, 3, 4. 왜 그랬냐면, 주민번호에서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 코드가 1하고 3이 남성이죠. 2하고 4가 여성이죠. 그죠? 네. 9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1이랑 2를 가지고 있으실 거고, 200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 3이나 4를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 성별 있는 부분에. 그래서 제가 여기를 숫자를 1, 2, 3, 4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1이나 3이면 메일이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하는. 그 다음에 2나 4면 female이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하는 리스트를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한 거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죠? 네. 2번에서 질문 있으세요? 2번에서. 질문 없으시죠? 네, 그 다음에 3번. 3번은 수업 시간에는 1차원별 가지고 했었었어요. 1, 2, 3이 있고 1, 1, 1이 있으면 1 빼기 1, 2 빼기 1, 3 빼기 1을 계산하자. 요거 같은 인덱스에 있는 것끼리. 수업 시간에 요거 했었죠. 그거를 뭘로만 확장한 걸까요? 2차원으로만 확장한 거예요. 여기서도 두 개가 서로 모양이 같죠. 행 두 개 가지고 있고. 그죠? 그다음 컬럼 세 개 가지고 있고.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1 빼기 1, 그 다음에는 2 빼기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결과도 하나의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죠. 아마도 행 두 개고 컬럼 세 개 있을 거예요. 사실 혹시 3번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3번에서 없으시죠? 네. 1차원을 2차원으로 확장한 것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구글 콜앱에서 링크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구글 콜앱에서 여시면 요 안에 이게 텍스트 셀로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요렇게 복사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시 GitHub. 네. 네. 자, 그리고 4번. 4번 문제는요, 난수를 5개를 만들어서 리스트에 저장하자.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그 리스트에서 원소들을 다 더하자. 원소들을 다 더하자. 어, 파이썬에서 함수를 찾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를 찾으시면 간단하게 풀릴 거고요. 만약에 그 함수를 못 찾으시면 첫 번째 원소 더하기, 두 번째 원소 더하기, 세 번째 원소 더하기, 이걸 하나씩 하나씩 다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럼 합계를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요. 합계가 계산이 되면 뭐가 계산될까요? 원소의 개수로만 나눠버리면 평균이 계산이 되겠죠. 5번이 계산되면 6번은 쉬워요.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분산이라고 하는 거에 개념 설명드렸던가요? SQL 할 때? 설명드렸었죠. 밑에 공식이 있어요. 이게 분산을 계산하는 공식. 예. 무슨 뜻이냐면, 원래 가지고 있던 값에서 뭘 뺀다? 평균을 빼준다. 근데 평균을 빼면 그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한다? 제곱을 한다. 그런 값이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다 더한다.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더한다. 어. 그리고 그거를 n분의 1 혹은 n-1로 나눈다. 예요. 그게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숫자가 이렇게 5개가 있었어요. 1, 2, 3, 4, 5 5개가 있었습니다. 평균 얼마? 딱 평균 3이 되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럼 분산은 1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3의 제곱 3 빼기 3은 할 것도 없겠네요. 그죠? 그냥 0이니까 4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5 빼기 3의 제곱 이거를 다 더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평균을 내는 거예요. 다 더했으니까 개수 몇 개예요? 4개잖아요. 4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죠. 이게 딱 그거죠. 그렇죠? 이게 분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은 분산을 계산을 하는 거고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뭐만 씌워버리면 돼요?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워버리면 되죠. 근데 우리가 루트 계산을 못한다면 이거는 함수가 있어요. math라고 하는 모듈에 함수가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쓰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math를 임포트 해라 라고 써드렸죠. 써드렸고. 그 다음에는 그 리스트에서 최대값을 찾고 리스트에서 최소값도 찾고 출력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과제. 여러분들 GitHub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 콜앱에서 여시고 콜앱에서 저장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이 문제 요렇게 저는 콜앱에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되겠죠?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파일을요. 이메일로 저한테 공유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볼 수가 있으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과제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뭐 아니면 오늘 수업한 내용에 대한 그런 질문들도 좋아요.